그 다음에 이제 초선에서 이제 이선으로 가는 거, 이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색계 초선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반조라는 걸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초선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이 선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우리 마음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부각이 됩니다. 아, 이것이 일으킨 생각이구나. 이것은 지속적 고찰이구나. 이거는 희열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거는 집중이구나.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거를 반조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선정의 대상에서 이 대상으로 마음을 이렇게 전향하는 것을 전향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처음에는 니미따를 하고 있던 마음을 이제 이런 선의 구성 요소로 마음을 전향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초선에서 이래 보니까 이 5가지 요소를 관찰을 해보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좀 거칠고 나머지 3가지 요소에 비해서 희열과 행복과 집중은 좀 더 고요한 거예요. 이 5가지 요소 중에 일으킨 생각은 마치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막 니미따를 가지고 니미따 이렇게 마음을 계속 이렇게 탁탁탁 쳐야 되니까 이 자체가 약간 우리가 마음을 미세하게 이렇게 흔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희열과 행복과 집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칠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되게 거친 것들 다 뽑아내고 나서 이제 5명이 남아 있는데 그 5명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2명은 약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을 내보내면 더 고요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버리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선정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고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버리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선정에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면은 그때 선정이 이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그러면 이선의 정연구를 선생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내면에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 여기서 보면 처음에가 뭡니까? 앞에 초선은 첫 구절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5장의 요소를 놓고 들어간다는 그게 이제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선은 뭐가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치니까 이거를 버리고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 자기 내면에 확신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요. 초선까지는 아직은 일으킨 생각과 일으킨 생각이 이렇게 마음을 탁탁탁 이렇게 마치 이렇게 니미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은 그 미세한 어떤 흔들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정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물론 초선도 선정은 맞는데 정말 진정한 선정은 이제 이선부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자기 내면에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하다. 이건 이제 마음이 초선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약간 미세한 진동이 있었는데 이선부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가라앉혔기 때문에 없고 희열과 행복만이 있는 선정이 된다. 그게 제2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하고 좀 달라진 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말고 뒤에 부분, 희열과 행복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초선하고 이선하고. 초선에서는 이 희열과 행복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 그랬죠. 근데 이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좀 다르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오장애라고 하는 걸 버림으로써 행복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버리고 나니까 이 마음 상태가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요한 것 때문에 오는 행복이에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고요함 때문에 오는 삼매로 인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초선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옛날에 거품 가루 아세요? 비누 가루, 가루비누 참. 비누 가루가 아니라 가루비누. 가루비누에다 물을 넣으면 그 물이 이제 이렇게 비누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초선에 비유를 합니다. 초선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희열과 행복이 마치 이렇게 이 가루비누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온몸에 스며들어서 오는 그런 행복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요. 이선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마치 이제 이렇게 샘이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물은 없어요. 근데 내부에서 샘이 있어가지고 이 샘에서 물이 뽕글뽕글 맑은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솟아나서 이렇게 연못을 가득 채우는 거. 이 맑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게 뭐겠어요? 삼매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고요함 때문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 비유 하나하나가. 그죠?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보네. 그래서 이제 색계의 이선은 구성 요소가 얽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빠지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생깁니다. 두 가지가 줄었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가지 자유자재를 다 닦아서 다시 삼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2선에서 그러면 3선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2선의 단점과 3선의 이제는 2명을 내보냈어요. 이제 이 3명만 놓고 보니까 희열, 행복, 집중이라는 놈이 있는데 희열이라는 놈이 조금 더 거칠어. 이 희열은 마치 이제 스님들이 나중에 경험해보면 온몸이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세속으로 치면 몸에서 약간 반응이 와서 몸이 약간 이렇게 떨린다고 할까요? 일종의 오르가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거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몸을 좀 불편하게 하거든요, 마음을. 좋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좀 거북스러운 면들이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열이 없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곳 선정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고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열은 내보내요. 너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희열은 버리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색계 삼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색계의 삼선의 정형구를 한번 읽어보세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러 했습니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게 기억하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부족하여 그러니까 희열을 버렸잖아요. 그죠? 희열을 버리니까 이제 이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평온한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평온은 중립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거. 이걸 청정도론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요. 이제 낮에도 달은 떠 있거든요. 근데 햇빛이 강하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희열이 있을 때는 이런 평온이 잘 안 드러나는데 희열이 이제 버리고 나면 이 평온이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희열을 버렸기 때문에 평온하게,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평온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 잡히게 머무르고,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했다. 이거는 이제 정지정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숨에 대해 이제 니미따에 대해서 딱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절대 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왜 이 정지정념이 들어갔느냐 하면 잘못하면 몸으로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지정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게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 평온하게 기억한다는 말은 평온하게 잊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덜숨 날숨, 이때는 니미따죠. 선정에 들어갔으니까 니미따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평온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잊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아주 행복하게 먹는 삼선에 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색계 삼선이 소위 말해서 사바세계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행복이라 그래요. 이제 적어도 범부로서 경험하는 최고의 행복이 이 색계 삼선정이라 그럽니다. 행복 중에서는. 그 밑에 이거는 제가 옛날에 써놓은 거라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요.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정지정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정지정념. 안 그러면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행복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바르게 그냥 니미따만 딱 보고 있고 그 니미따만 잊지 않고 바르게 아는 그런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이제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때는 그러면 선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됩니까? 행복과 집중 두 가지만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이래 보니까 행복과 집중에서 이래 두 가지를 보니까 이 행복도 조금 이렇게 거친 거예요. 그러면 행복보다 좀 더 고요한 것은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보다는 평온한 느낌이 더 고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 아까 평온 이거하고는 다른 용어입니다. 이때 평온은 주로 중립이라는 용어로서 중립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말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 중간의 느낌,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행복을 버릴 수는 행복이 버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느낌이기 때문에 수상행식은 항상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버릴 수는 없는데 느낌을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뭐로 교체를 합니까? 그렇죠. 이 평온한 느낌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색계사선정입니다. 이게 색계선정 중에는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선정에서 우리가 그거를 버리고 색계 삼선정에서 행복을 버리고 그 다음 뭘 했어요? 이제 평온으로 바꾸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선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기 부족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육체적인 행복 또는 정신적인 괴로움, 여기서
행복과 괴로움은 육체적인 행복과 괴로움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사선정을 닦기 전에 뭐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갈 땐 육체적인 괴로움이 버려지겠죠, 그죠? 초선에 들어가면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그 다음에 이선정에 들어갈 때는 또 정신적인 괴로움이 왜냐하면 정신적인 괴로움을 일으킨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삼선정에 들어갈 때는 또 뭐가 버려집니까? 육체적인 행복이 버려졌죠. 왜냐하면 희열하고는 육체적인 행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사선정에 들어갈 때는 뭐가 버려졌어요? 정신적인 행복이 버려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다 버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게 평온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서 평온으로 인해, 이건 중립이라 그랬죠. 그죠? 이때의 평온은 이 중립으로 인해서 여기서 기억은 잊지 않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니미따를 잊지 않고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한 기억이 확립된 그것이 청정한 제4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제가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세요. 이 나무가 이래 있어요. 이 나무에서 이게 이제 흔들흔들하다 이걸 익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감각을 익히잖아요. 이건 습관이고 이런 감각은 우리가 기억 중에서도 비서술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설명은 못하는데 몸으로 익힌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선정은 그런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 상태가 이제 그 호흡에서 인한 니미따. 니미따 이건 호흡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나빠나 니미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니미따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것이 마음 상태가 이걸로 세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기억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가 좀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우리 마음 상태가 이제 이 니미따를 통해서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이 마음 상태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평온으로 인해 기억이 청정해졌다. 제4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그런 요소들이 다 가라앉고 평온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청정한 상태. 사선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진짜 마음이 이렇게도 청정할 수 있구나. 정말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청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색계사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계사선정의 구성 요소가 이제 3선은 행복과 집중이었는데 4선은 뭐가 돼요? 평온. 그러니까 평온한 느낌과 집중이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4선은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일단 숨이 멈춰집니다. 들숨 날숨이 멈춰지는 게 4선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4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통이 개발될 수 있어요. 이 4선이 일단 기본 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무색계도 색계 4선정과 그 선의 구성 요소는 똑같거든요. 대상이 바뀌는 거지 선의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색계 4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신통을 닦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숨이 멈추는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들숨 날숨이 멈춘다는 거지 우리 몸에서 뭐 피부 호흡이나 이런 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고 이런 선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잘은 몰라도 이런 생체 리듬이나 이런 게 완전 달라질 거예요. 아마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숨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초선만 들어가도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완전하게 멈춰지는 건 4선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다 살았어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그 스님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는 이런 상태에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를 약간 넘어선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멸진정이라는 데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멸진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불로 태워도 안 탄다 그래요. 그 몸을. 실제 경전에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멸진정에, 어떤 스님이 공부하다 멸진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나가던 신도가 보니까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멸진정에 들어가도 체온은 남아있거든요. 근데도 착각을 한 거죠. 아, 저 스님께서 드디어 열반이 드셨구나. 이래 가면서 나무를 모아다가 화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스님이 다 이제 멸진정에서 나오고 나니까 주위에 불이 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멀쩡히 탁 발라갔다가 그 스님, 그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저도 이런 너무 신비적인 거는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특히 삼매나 이런 거는, 삼매라는 그 마음 상태는 보통 일반적인 마음 상태하고는 완전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그게 좀 있다는 거죠. 실제 사선정에 든 사람 중에서 이렇게 목을 쳐도 이게 안 잘릴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청정도론에 보면 그러니까 삼매로 인해서 생긴 신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스님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저번 때 베트남에 갔는데 그 베트남 스님이 그 월남전 때 이렇게 몸을 태웠는데 다 타고 심장만이 안 탔다. 그래서 그 심장을 보관한 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기 힘든 그런 불가사의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부각을 하다 보면 불교가 신비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근데 또 그런 요소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면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납작하게 여기 붙어가 살아요. 근데 3차원에 사는 사람이 요 평면에 있는 사람 하나를 이렇게 들어가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3차원에서 보면 약간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세상도 있어요. 우리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게 뭐 없다고 딱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신비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뭐 멸진정, 아니 천안통 같은 거는 죽은 사람이 어디에 태어난지 이런 거까지 다 아는 건데 그런 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태를. 이런 거는 약간은 믿음의 요소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이거는 스님들이 나중에 수행을 하셔서 또 그 경지에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바른 삼매와 그릇된 삼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요.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알라라 깔라마하고 라마뿌따라는 사람을 만났던 거 아시죠? 그죠? 처음 출가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무색계 선정하고 또 그러니까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를 배웠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떠났잖아요. 그때 떠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그릇된 삼매 부분에
그러니까 이 알라라깔라마나 라마푸타가 설한 그 이제 가르친 무소유처나 비비상처를 부처님께서 이제 다 배우고 나서 이것이 이제 당신이 설한 궁극 지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이제 내가 찾은 이제 궁극적인 지점이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걸 반조를 해보니까 비상 비비상처 선정을 얻으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비상 비비상처에 태어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최대 수명이 84,000 대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세월 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여전히 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거는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이거는 삼매가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고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추구할 법이 아니다. 이라고 떠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당신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뭘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냥 단순히 선정만 닦는 게 아니고 이 선정을 이용해서 지혜로 개발하는 소위 말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성제를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사성제를 깨뜨려 하는 거죠. 존재의 본질을 깨뜨려 하는 이쪽으로 가는 이게 바른 삼매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까지는 사성제라는 법문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인도 당시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두 분입니다. 알라라깔라마하고 라마푸타를 찾았어요. 근데 두 분이 한 분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하루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크게 잃었다. 이분들은 만약에 부처님 법문을 그때 들었으면 바로 아란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 법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근데 왜 이런 법을 공부를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성제를 팽개쳐 놓고 우리가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수행을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부처님이 설해놓은 이 가르침을 의지한다면 이 알라라깔라마 라마부터 그 법문을 듣는 즉시 아란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이 법을 알고 모르고의 그 차이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팔정도에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색계 사선정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뭐 아비담마에서는 5개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전에서는 대체로 4가지 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선 요걸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차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게 초선이고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차를 버린 게 2선, 그 다음에가 희열을 버린 게 3선, 행복을 평온으로 바꾼 게 4선 이렇게 되는 거죠. 5선으로 분류할 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차를 하나씩 버리면 5선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선정에서 색계 선정은 그러니까 이제 이래 하나하나를 버리면서 갔는데 이제 4선까지 가면 더 이상 이제 선의 구성 요소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느낌하고 이제 집중 이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색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선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는 건 색계 4선정이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뭐냐면 대상을 더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무색계의 선정의 특징입니다. 이제 선의 구성 요소의 변화는 없는데 대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제 이때 이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누군지 몰라. 이거 누가 갖고 오셨어요? 네?
스님이 갖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네요. 딱 적절한 건데. 이게 이제 새끼 지금 호흡법을 가지고 선정했던 걸 갖고 이야기했는데요. 호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앞에 놓고 한 30cm 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걸 계속 한 거리는 뭐 자기가 고개를 눈만 약간 깔아서 될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고개 이렇게 숙여지게 하지 말고 이렇게 놓고 이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감아요. 그러면 요 영상이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집니다. 또 쳐다봐요.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걸 안 봐도 이 가시나를 보지 않아도 여기에 딱 이렇게 이 이미지가 그대로 이렇게 딱 형성되는 때가 오겠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호흡법으로 말하면 준비표상, 익힘표상, 닮은표상 가는 거랑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완전히 이제 딱 정착이 되면 이것도 굉장히 밝고 깨끗한 빛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게 이제 흰색이잖아요. 이런 걸 흰색 가시나라고 해요. 보통 청, 황, 적, 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색 계통이라는 거예요. 검은색은 청색 계통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 흰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30cm 정도 되는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이미지가 생겨서 눈을 감아도 이걸 보지 않아도 요걸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아나빠나 니미따하고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가시나로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거를 처음에는 30cm 갖고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40cm, 50cm 이렇게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마음속에서 하는 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우주 전체가 흰색으로 덮여버려요. 자꾸 늘리다 보면 이거를 이제 확장한다 하거든요. 그 아마 청정도로에 보면 이 가시나 확장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쫙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 전체가 다 흰색으로 덮여. 마치 우주 전체에 눈이 온 것처럼 싹 흰색으로 덮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걸 보고 있다가 내 마음을 이 가시나라고 하는 것이 덮고 있는 이 하얀색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가시나 이 하얀 그러니까 가시나가 덮고 있는 그 공간으로 마음을 이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있는데 이것이 차지하고 있던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도 이 이제 흰색으로 있지만 흰색이 없어지고 나면 남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은 우리 마음을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뭐가 남겠어요? 이게 막 전체 우주니까 무한한 흑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이 가시나가 드러내지면. 그러니까 이 가시나에서 무한한 흑공으로 대상을 바꿔서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무변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 이미지가. 원래 이런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가시나라고 하는 이거를 극복을 하고 그 무한한 허공으로 마음을 바꾸면 이거는 물질을 극복하는 과정이 들어가죠. 그죠? 이게 무색계 선정은 물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시나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색계에서 무색계로 전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의 공무변처라고 하는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공무변처 선정이라고 칩시다. 이게 무한한 허공이고 이 지금 컵이 이 공무변처의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은 마음이에요. 그죠? 공무변처의 선정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정의 마음을 또 대상으로 선정에 들 수가 있어요. 이 허공보다는 이 마음이 더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고요한 이 마음을 대상으로 선정에 드는 게 식무변체예요. 근데 또 이 마음보다는 이 마음이 아예 없다, 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선정에 드는 게
더 고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소유처입니다. 그러면 이 비어있는 걸로 선정해 둔 게 무소유처인데 이 무소유처의 마음을 또 대상으로 선정해 둔 게 뭐겠어요? 비상비비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너무 이거는 뭐 깊이 뭐 이야기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상비비상처까지 선정에 우리가 이제 드는데 이런 무색계 선정에 드는 데서 기본적으로 이런 가시나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가시나를 통해서 확장하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색계 선정은 선의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그죠? 이건 색계 사선정이나 선의 구성 요소는 똑같은데 단지 달라지는 게 뭐예요? 대상이 좀 더 고요해져 간다는 거죠. 갈수록 점점 더 고요한 대상을 바꿔서 이건 선정을 깊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허공에서 이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변처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이 공무변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소유처, 또 무소유처의 마음을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게 비상비비상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한된 허공 가시나는 못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9개의 가시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보세요. 초선에서부터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가 점점 마음이 고요해져 가잖아요. 이때까지는 뭔가 딱 마음이 그래도 있다는 게 확실해요. 근데 비상비비상처에 가면은 이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딱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이 너무 마음이 미세해서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비상,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 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청정도론에 보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물을 먹었어요. 여기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요 물이 묻어 있어요. 물이 또 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비상비비상처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상이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말하기도 그런.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미묘한 마음 상태를 비상비비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게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멸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멸진정은 아예 마음이 없는 상태고 무소유처까지는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비상비비상처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이거는 비상이라고 해도 비심비비심처라고 해도 됩니다. 비수비비수처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가 바로 이 무색계 중에서도 비상비비상처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멸진정까지 한 걸 구차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매를 닦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건 이제 경전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본다. 뭘 있는 그대로 보냐? 다섯 무더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윗바사나 수행의 주제는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실상을 꿰뚫어 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윗바사나 수행의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 삼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또 이익은 뭐냐면 일단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건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이제
뭐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하는 시간이 걸리고 애인을 만나려 해도 그 가는 시간도 걸리고 이거는 자기가 원할 때 즉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선정 같은 거는 스님들이 만약에 이제 입정 출정에 자유자재하면 딱 들어가고 싶을 때 선정이 들어가면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전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을 닦은 사람은 죽어서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새끼나 무새끼는 이 욕계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면 새끼부터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리고 몸으로 오는 고통이 없어지고 정신적인 고통도 없어요. 새끼 무새끼는 수명이 있는 동안은 행복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수명도 엄청 길어요. 최소 1급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거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는 그런 아주 좋은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통도 개발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삼매를 통해서 법을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 다른 걸로 그냥 스님들이 이제 수행하면서 이렇게 그냥 보는 거하고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선정 상태에 대해서 이거 딱 반조를 하는 거는요 차원이 틀립니다. 이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는 아주 강력한 집중 상태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그러니까 이 법을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마치 막 스님들이 절대 잊지 못할 정도로 그런 선명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바로 기억이 확립되면서 사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실제 경전에 보면 이 선정 후의 반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른 삼매는 지혜가 개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게 기억을 확립하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바른 삼매입니다. 이게 이제 삼매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그걸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바로 삼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대승불교 쪽에서 중생제도로 해야 성찰할 수 있다. 중생제도로 해야 같이 행복하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여기는 그냥 중생을 어디서 찾아보지? 삼매 이익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자비희사라고 있잖아요. 사무량심. 그게 다 그런 겁니다.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이 되는. 제가 여기서 여기는 주로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호흡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무량심이 남방불교에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겁니다. 가시나 색깔을 쓸 때가 기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성내는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색깔 가시나가 좋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머지 가시나는 아무한테나 잘 어울리는 가시나입니다. 기질의 선택이나 가시나 선택은 스승님 네, 그게 좋죠. 혼자 하는 것보다. 그 수행 단계에서 아나빠나 찾기하고 가시나 수행하고 이런 단계가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정도 아나빠나 찾기에서 힘있다가 끄고 이러고 나서 가시나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처음부터 가시나를 해도 되는데 이제 경험상으로 처음부터 가시나를 해서 성공하는 애보다 호흡을 해서 성공하는 애가 훨씬 많았대요. 파우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래서 아마 아나빠나를 주로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가시나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을 할 경우에 경행할 때는 어떻게요? 경영할 땐 못하죠.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님있다가 뜨면은 경영할 때도 가능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그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삼매수행을 닦다가 혹시 자살을 하고 싶다 이런 충동이 오면 이거 어떤 자살을 왜 하고 싶겠어요? 예를
그런 일은 없죠. 머물고 싶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 수행이 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어느 정도 익혔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윗바사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윗바사나하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마타 윗바사나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생활 속에서 윗바사나를 계속 실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자선할 이런 때는 호흡 수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게 되면 이 강력한 파워 가지고 윗바사나를 하면 훨씬 강력하거든요, 이게. 근데 선정에 들어서 그 머무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머물 수 있나요? 뭐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까지는 몸이 지탱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최대가 7일이에요. 보통 이게 하는 게. 한 7일까지는 우리 몸이 버텨낸다고, 이제 보통은 7일 정도는 이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멸진등도 7일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어떻다? 이렇게 사마타를 먼저 하고 위파사나를 넘어가요. 아니,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타하고 위파사, 삼매하고 지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 동전은 만약에 사띠라고 한다면 동전의 양면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정과 해. 근데 지혜가 막 적극적으로 할 때는 사마타가 바탕이 되면서 지혜가 작동하는 거고요. 이제 사마타를 할 때는 지혜가 바탕이 되면서 지혜는 그냥 이제 대상 호흡을 아는 정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는 고요함이 바탕이 되는 거죠. 고요함이 주된 게 되는 거죠. 이게 사마타라고 하는 거죠. 사실 두 가지는 분리된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걸 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남방에 보통 이제 미얀마 같은 데는 이걸 굉장히 획일적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수행에 좀 유연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면이 있어요.